야, 국정원장들이 상납 경쟁을 했네요.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특수공작비 사업비 규모가 모두 7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네요. 대단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받은 사람이 8억인데 전체가 70억이야. 69억을 이제 n분의 1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뭘 해야 되지, 이제? 69명이 받았을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예. 그네는 뭐 해야 되나? 아, 근데 어떡하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거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일단 남재준 원장이 6억, 이병기가 8억, 이병호가 27억을 청와대에 상납을 했는데 30억 중 일부는 또 정무수석실로 가고, 네. 이게 또 비통한 게 뭐냐면은 이게 부패하면은 뿌리부터 썩잖아요. 네. 그럼 이파리도 썩잖아요. 이게 또 다른 식으로 이제 개인적인 직원들의 그 사적인 자금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맞아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사실 이병호 이제 국정원장 시절에는 박근혜한테 매달 1억씩 연금처럼 지급이 됐다고. 야, 무슨 캐시백도 아니고 말이야. 네. 진짜 너무 와. 진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진짜 게, 인생 편하게 산다. 이거 다 우리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최경환이 그렇게 억울해하지. 아, 자기는 이해가 일을 된다. 받았는데. 아, 이해가 돼요. 박근혜는 활복을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꼬매주고. 그렇지. 잔인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파리까지 같이 썩는 것처럼 네. 그 중에 일부는 또 개인 착복이 되거나 아니면 또 보수 우익단체한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 충분히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수활동비 관련해가지고 뭐, 우병우, 그 다음에 조윤선, 다 자유롭지 않죠.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주는 월급을 받을 때 사실 그 액수라는 게 그런 게 많이 포함이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충분히 월급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쉽게 어떤 돈에 의해서 매수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정도는 아닐 정도로 충분하게 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고위공직자일수록 돈을 많이 받아가는 이유가 그런 건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월급을 뭐 안 줬어요? 우리가 뭐 월급 떼고 도망간 사장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왜 받은 거 말고 또 돈을 또 이렇게 챙겨가지고 맘대로 썼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심리가 그거예요. 월급은 월급이고, 또 품위 유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겠지. 보너스를 받아갈 거면 뭐 일을 잘해놓고 그러니까. 보너스를 받아가면 또 그렇죠. 말이 일은 되는데. 완전히 뭐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동안 완전히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진짜 염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시절 국정원장들이 모두 이런 착복을 했고 네. 그것도 매달 누구에게 지급한다는 거는 그 이전에도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네. 이게 굉장히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 그렇죠. 뭐 국정원 하면 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명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럼 그 MB 때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었겠죠. 원래 있었던 일이니까 이러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그게 관행. 그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받았다라는 네.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그 야당. 아, 그래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그게 주장을 물타기지, 펼쳤고, 뭐 물타기. 같이 죽자 이건가 싶다. 그 의미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받았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고, 네. 다른 대통령은 다 받았는데 그 두 분은 안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뭐 그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터치 자체도 안 했잖아요. 음, 왜냐면 그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권력기관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 노터치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네. 남한테 다 씌우려고 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두환이 유명한 말을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했잖아요. 홍준표도 전두환은 버리더라. 사진 안 걸었잖아요. 걸었어요? 사진 안 걸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특수활동비가 권력을 가진 개인들에게 돌아가서 사적 용도로 쓰여졌다라는 게 정황이 밝혀지고 있고, 관련해서 뭐 이제 또 최경환 할복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오금이 많이 저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수활동비 관련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치려고 하는 그 검찰의 노력이 빛을 발했으면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의 이슈 세 번째, 국정원장들의 활동비 상납 충성 경쟁,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홍병우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들어볼 건데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아, 예. 이번에는, 개표 조작 프로그램이 이명박 정부에 실제로 있었다는 소식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저번 주에 사실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스카이 데일리라는 언론사에서 2017년 11월 14일 날 보도한 내용이네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군에 있던 고위 간부가 이제 나중에 실토를 한 내용인데요. 네. 국가정보원과 군이 개표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을 실제로 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 그것과 연결해서 스마트폰 도청 장치를 보유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제보를 하셨고요. 네. 그게 이제 2014년에 이제 제보가 된 내용인데,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됐다는 뉴스가 이번에 뜨게 된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는 있었잖아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시민의 눈을 제가 이제 저죠. 사실 제가 하는 거죠. 예. 저도 했었으니까. 예, 제가 그 시민의 눈에 사실 들어가서 미친 듯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떤 책임감 때문이거든요. 송병훈님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네. 그때 솔직히 제가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그때 그 선관위 그 암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송하기가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면서도 제가 좀 겁이 났어요. 저 친구 저래도 괜찮을까?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었죠. 근데 용기 있게 얘기하고 오히려 저보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쿨하게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많이 고맙더라고요. 제가 뭐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직업인으로서 네.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인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개표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을 했다는 의심이 들어서 그게 이제 제가 마치 그걸 이제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인 거죠. 프로그래머로서의 그 도의적 책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을 위해서 그런 게 쓰여져야 되는데 사회에 해악을 끼치려고 쓰여진 거에 대한 일종의 바로잡기를 내가 같은 프로그래머로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사명감이 생기신 것 같네요. 네. 그게 이제 개인적인 연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가 기사를 통해서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제 부각을 받고 있는 점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저도 이제 간만에 한시름 놓게 된 기사라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본인이 그런 걸 만들었다고 사실 나오면은 가장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적인 몇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이걸 만든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은 아예 이제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성을 지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 성을 지을 때 그 성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성에 여러 가지 함정을 만들고 그 함정들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미로를 만들고 비밀문 같은 걸 만들잖아요. 트랩. 네. 그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성을 다 완성해 놓고 나면은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맞아요. 수청당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같이 뭐 묻어버린다든지 뭐 네. 그런 게 있었죠. 뭐 이집트에서도 있었고 뭐 중국에서도 있었고. 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절대로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뭐 양세병님도 그렇고 이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듣다가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인데, 하여튼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뭐 애청자분들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또 부연 설명 안 드릴 건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니까요. 네. 친구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 대신 이제 복수하는 느낌으로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제가 시민의 눈 하면서, 우리가 시민의 눈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총선 때부터 했는데, 왜 저 친구가 저걸 미친 듯이 할까? 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네, 그런 부분도 저를 있었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도 그냥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시민의 눈 활동에 매진하시게 된 거고,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명박 때 이용됐던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랑 인간적인 그 교류가 있었던 분이시다. 시민의 눈 쪽에서 있었던 IT 관련한 모든 그런 방어라든지 시스템 구축은 다 송병훈 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제 손을 거쳐갔죠. 그렇죠. 네,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간 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남기지 않는
것도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걸 파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이번에 기사가 나게 돼서 사실 저로서는 한시름 놓고 이제 좀 그만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올 정도가 됐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개인적인 싸움은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신 거죠? 네. 이게 이제 지진 때문에 네. 이 이슈가 이제 덮였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솔직히 지난주에 이 뉴스를 봤거든요.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송병호 님이었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방송을 결방한다고 해서 이건 내가 다뤄볼까 했어요, 솔직히. 근데 아니다. 이건 내가 다룰 만한 시사는 아닌 것 같다. 어차피 IT 지식도 없고 그런 컴퓨터 쪽으로 좀 문외하기 때문에 송병호 님이 언젠가 얘기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바로 다음 주에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그 사연 안에는 이제 또 개인적인 비극적인 일, 그 지인의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네요. 네. 네. 뭐 그래서 뭐 제가 이때까지 좀 너무 책임을 다 지려고 했는데 네. 이제는 좀 책임을 내려놓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해. 돈이 최고야. 돈 좀 벌어라. 네. 나도 덕 좀 보자. 뭐 송명호님 말씀 잘 하셨는데, 시민의 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IT 관련한 그, 뭐랄까, 저항 운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송병호님이 저는 공헌을 많이 했다고 봐요. 근데 뭐 그거를 송병호님 말씀하셨지만 뭐 무슨 대가를 원해서, 아니 내가 이걸 통해서 나중에 사회적인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진짜 뭐 어쩔 때는 뭐 좀 보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뭐 녹음하러 오는데 밤새가지고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저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사회 표면적으로 이제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겠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럴수록 조금 더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예요? 네, 그렇다고 다 놓지 마시고 네, 방심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상대방들이. 네. 그렇잖아요. 제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정도는 네, 계속해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멋있다. 네, 그래요. 네, 제가 옆에서 시트콤 찍고 있을 동안 이분이 찍고 있었어. 그러니까. 전극이야 전극 배우야. 저긴 전국이야. 제대로 된 거 하고 있었어. 나 꽁 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 어떤 마음이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가 조직이 되고 그 사람들이 솔직히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진짜 각 지역 선거구마다 진짜 거기서 있었던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 얘기하자면은 그 백서 나오잖아요. 이제 시민의 눈 백서 선거 기간 동안. 언젠가 나오겠죠? 그래도 만든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뭐 심장이 뛰고 뭉클하고 막 그래요. 마음이 이제 뭉클하고 그런데 다 그랬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이상한 미심쩍은 그런 선거 시스템을 보고 그냥 에이 선거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바로 잡아보자. 이걸 한번 뜯어 고쳐보자라는 취지로 일으켰던 운동이었던 것 같고 결국 그게 선거 감시를 넘어서서 이제 정책에도 반영이 되려고 하는 뭐 선거 연령을 낮춘다든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개표를 법적으로 법제화시켜가지고 그 문제가 많은 투표 용지 분류기 자체를 없애는 그런 운동까지 번지게 되는 확산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통해서 시민의 눈이 어떤 단체인지를 인식하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일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시민의 눈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저도 지금은 시민의 눈 활동을 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운동 자체를 응원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본능적으로 꿈틀꿈틀 되게 되더라고요.